떠오르는 이슈에 맞는 종목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 손정은 과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편 후 과장님과 저는 처음 만남인데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개편 후에 그 손현정 아나운서랑 이제 처음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일단 잘 부탁드리고 개편 후에도 계속해서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전략 있으면 계속해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백신 맞으셨나요? 네, 맞았습니다. 8월 달에 처음 맞았습니다. 네, 저는 9월 17일에 맞는데 네네. 그럼 저랑 첫 시간인데 그간 해왔던 것처럼 지금 네네. 생활 속 생활의 이 변화를 짚고 그 안에서 재밌는 투자 기회를 찾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비슷한 성격이 좀 이어질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란 이 코로나를 우리가 독감처럼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함께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네. 굉장히 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멀리 임진왜란 이전부터 IMF까지 어떤 환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집력이 이제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저력이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의 폭발적인 증가세에서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경이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백신을 맞았는데도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남아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많이 창궐을 하면서 경기 피크아웃과 더불어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최초로 마스크도 벗었던 이스라엘조차도 비슷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좀 걱정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치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고령층 90%, 일반 접종률 80%를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서양과 동양에 관한 이제 뭐 문화라고 할까요? 동양 분들은 이제 비교적 이런 것들을 계속 맞으려고 하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좀 비춰지고 있어서 만약 미국이 안 맞을 거면 뭐 저희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예약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30대나 40대한테 이제 부작용이 있었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연령대로 이제 풀자마자 이제 거의 완판이 되는 등 굉장히 빠른 그 예약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위드 코로나가 되는 그날까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질병관리청 방송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주식 분야로 돌아와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됐을 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리 좀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운영적으로 이제 포트 운영을 할 때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해봐야 할 점이 뭔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해서 그 포트 안에는 중장기 가치주나 어떤 성장주들도 편입을 시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단기 시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회를 포착해서 일부 비중을 실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과장님 위드 코로나에 관련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여러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논란이다, 뭐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다, 뭐 델타 변이 확산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는 이러한 것들에서 한 발짝 비켜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으로 계좌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쵸. 들어보셨죠? 네. 예. 그렇게 늘은 계좌 수가 약 900만 계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그렇죠. 네. 여전히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는 그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뽑은 위드 코로나 종목 수혜군으로는 대한항공, 하나투어, 선진, 강원랜드, CJ-CGV, 하이트진로, 즉 가서 놀고 먹고 자고 뭐 이런 레저 관련된 네. 종목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투자 포인트를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켜셔서 대한항공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9월 8일 14시 기준으로 서울 부산행 특가가 32,500원, 할인가가 55,000원, 정상가가 85,000원입니다. 아, 좀 11월 10일. 비싸네요. 네. 예, 네, 좀 비싼 죄송합니다.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이 좀 비싼 편이고요. 네. 이것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낮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10일, 14일 기준으로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특가가 41,500원에 할인가가 55,500원, 정상가는 같습니다. 참고로 당일에 7시는 할인가, 정상가, 특가 모두 다 매진됐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지금 수요가 많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연 수요가 이미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주식 가격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투어로 예를 네. 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살아남은 과점 업체 몇 개가 나머지 열매를 다 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로 C가 감소가 되고 P가 증가가 됩니다. 즉 비용이 줄어들고 마진이 늘어들게 되겠죠. 국내 제외 해외 지역 격리 면제 지역도 증가 중에 있고요.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스위스, 몰디브 등 보복성 해외 여행에 있어서 최우선 여행사로 하나투어를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지는 좀 어떤가요? 선지는 저희가 조금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선지는 제가 한경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5월 이후에 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가격과 그 대두값이 사료의 원료거든요. 네. 그것이 급락을 했습니다. 3에서 4개월 정도의 레깅을 감안하면 3분기 실적은 사실은 별로일 것인데 그것은 이미 예정을 그 주가에 다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부분은 그것에 맞춰서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사료나 돈육 가격은 한 번 올리면 웬만해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옥수수 대두 가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아마도 선진의 이익률은 앞으로 크게 늘어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PER은 영업이익 기준 3배입니다. 굉장히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죠? 네, 강원랜드입니다. 네. 저희 KB증권의 이선화 연구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이제 저희가 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수요의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줄을 서서 추첨으로 강원랜드에 입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2분기 막바지인 6월 15일에 동시 입장 객수를 1,200명에서 1,800명으로 50%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고요. 네. 이것이 위드 코로나로 개장 시간을 더 늘리고 동시 입장수를 늘리면 앞으로 강원랜드의 Q와 P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카지노 관련주들도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GKL도 있고 이제 강원랜드가 좀 더 유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로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된다면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종목이 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주류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하이트진로는 제가 역시 한경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100년간 동양맥주와 조선맥주의 100년 싸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테라가 그 하이트진로가 이제 이길 차례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두꺼비와 함께 소주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 참이슬과 처음처럼을 동시에 사실은 좀 그 MS를 잡아먹었는데 네. 경쟁사인 처음처럼을 이제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소주에서 이익단이 안정적으로 좀 올라갔고요. 현재 카스와의 맥주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전체 파이인 물량 증가가 이러한 효과를 이제 압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로 본 종목 KB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손정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